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피부가 자꾸 붉게 올라오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매일 충분히 자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시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몸속에서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염증하면 흔히 상처가 곱는 걸 떠올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몸의 장기와 세포를 공격하며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치매, 심지어 암의 원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서 성인 3명 중 1명이 알게 모르게 만성염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염증 신호를 그냥 지나치거나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만성염증의 7가지 신호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과 자가 점검 리스트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만성염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만성염증이란 무엇인가? 염증은 본래 외부 침입자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나 손상에 대해 우리 몸이 방어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입니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것처럼 급성 염증은 짧고 강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며 실제로는 치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며 몸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 아래에서 천천히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과다한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섭취는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프로세스된 식품에 많이 포함된 인공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비만 지방 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이러한 염증 물질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10% 증가할 때마다 염증 지표인 CRP가 약 20-30% 상승한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이어지고 이는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최대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면 부족. 수면은 몸의 회복과 면역 체계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7시간 미만의 수면은 염증 지표의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특히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경우 이 영향은 더욱 심화됩니다. 장 건강 악화, 장내 미생물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누수성 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 입자와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환경적 요인, 대기오염, 중금속,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의 노출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 노출이 10% 증가할 때마다 염증 지표가 약 8% 상승한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운동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이점을 얻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 지표가 평균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염증의 위험성. 만성염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다양한 중대 질환의 공통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 염증은 혈관 내벽의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제2형 당뇨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치매 및 신경퇴행성 질환 뇌의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건선 등은
모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연관됩니다. 암 만성 염증은 DNA 손상을 촉진하고 세포 변이를 유발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소화기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뿐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도 연관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염증이 더 쉽게 자리 잡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염증 지표가 20-30대에 비해 평균 40%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만성 염증의 7가지 신호. 자, 이제 본론입니다. 다음 7가지 증상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만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유 없는 피로감.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증상.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음. 오후 2-3시경 극심한 피로감 경험. 평소보다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침. 집중력과 생산성 저하. 가벼운 운동 후에도 회복이 더딤. 과학적 설명.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기능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최대 30%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대사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저는 항상 건강했는데 갑자기 몇 달 동안 무슨 일만 하면 극도로 피곤해졌어요. 의사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 후 에너지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김호우 씨 45세. 이 관절통 또는 뻣뻣함. 관절 내 염증은 초기에는 뻣뻣함으로 시작하여 점차 통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손목, 발목이 뻣뻣함. 30분 이상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함. 날씨 변화에 따라 관절 불편함 증가.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따뜻하게 느껴짐. 대칭적으로 양쪽 관절이 아픔. 과학적 설명. 만성 염증은 관절 내 활액의 질을 변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촉진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더라도 저수준의 만성 염증만으로도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 연구에 따르면 초기 관절염 환자의 약 70%가 아침 강직을 첫 증상으로 보고했습니다. 중요 참고사항. 45세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관절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관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트러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이자 내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구체적인 증상. 성인이 되어 갑자기 시작된 여드름. 붉은 발진이나 피부 홍조가 자주 발생. 건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악화. 상처 회복이 느려짐. 피부가 쉽게 자극받고 예민해짐. 장내 염증은 장 피부 축을 통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혈류로 염증성 물질을 방출하고 이는 피부의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피부 질환 환자의 약 60%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관리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설탕과 유제품 줄이기, 오메가3, 지방산 증가가 피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화 불량, 더부룩함, 잦은 가스. 소화기 증상은 만성 염증의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증상. 식사 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원인 모를 복통이나 경련.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남.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 증가. 트림이나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 과학적 설명. 장내 염증은 소화효소 생성을 감소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장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장 운동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약 80%에서 미세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장 건강 체크 팁.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활용해 자신의 장 건강을 모니터링하세요. 유형 1, 2 변비 상태 단단하고 덩어리진 형태. 유형 3, 4 이상적인 상태 바나나 모양, 부드러운 형태. 유형 5, 7 설사 상태의 무른 형태에서 완전히 액체 상태까지.
이상적인 형태는 3, 4번 유형입니다. 1, 2번이 지속되면 변비, 6, 7번이 지속되면 설사로 분류되며 둘 다 장내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5. 체중 증가 또는 복부 비만.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은 내장 지방과 염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 식습관 변화 없이 체중이 서서히 증가. 특히 복부 주변으로 지방이 축적. 다이어트에도 체중이 잘 감소하지 않음.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대사 속도 저하. 과학적 설명. 내장 지방 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국내 대사증후군 연구에 따르면 복부 둘레가 표준보다 10% 증가할 때마다 전신 염증 지표가 약 25% 상승한다고 합니다. 허리 둘레 체크.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국인 기준. 매달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육기분 변화, 우울감, 불면. 만성 염증은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 이유 없는 불안감 증가. 집중력 저하와 뇌한계 경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됨. 수면의 질 저하,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깸. 감정 조절 능력 감소. 과학적 설명.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GABA와 같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약 70%에서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상승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팁. 명상, 깊은 호흡 운동, 자연 속 시간 보내기는 모두 과학적으로 염증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7. 자주 붓고 상처 회복이 느림. 면역체계와 회복 기능의 저하는 만성 염증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증상. 작은 상처나 멍이 오래 지속됨. 손발이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현상.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느림.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김. 가벼운 운동 후에도 근육통이 오래 지속. 과학적 설명. 만성 염증은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쳐 회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림프계의 기능을 약화시켜 체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염증 지표가 높은 환자는 수술 후 회복 시간이 평균 30%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시점. 상처가 2주 이상 회복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가 붓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헷갈리기 쉬운 오해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성 염증을 놓치거나 무시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 사실 만성 염증은 초기에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초기, 심지어 일부 암도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염증이 심해져 조직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동맥경화는 혈관 내 염증으로 시작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약 60%가 이전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해 2. 피부나 장 문제는 단순한 체질. 사실 체질이라고 치부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만성 염증의 표현입니다. 예민한 피부, 민감한 장, 알레르기 반응 증가는 모두 면역체계의 불균형과 염증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 저는 원래 피부가 예민한 체질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항염증 식단으로 변화를 주었을 때 수년간의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 변화만으로 아토피 증상이 50% 이상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해 3. 피곤한 건 나이 탓.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일부 생리적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극심한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예시. 한림대학교 노인의학연구팀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70대 노인들의 염증 수치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진 50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생활 습관으로 인한 염증 증가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회 4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으면 문제없다. 사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염증 지표 CRP, ESR, 호모시스테인 등을 별도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염증은 초기에 혈액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팁. 건강검진 시 의사에게 HS-CRP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추가로 요청하세요. 이는 저수준의 만성염증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4. 염증자가 점검표 앤드 관리법. 자가 점검표.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되면 만성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대한내과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성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피로 관련. 충분히 자도 피곤함을 느낀다.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온다.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회복이 느리다. 관절 근육 관련.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 여러 관절에 통증이 있다. 근육통이 자주 있다. 피부 알레르기 관련.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있다.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상처 회복이 느리다. 소화기 관련.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자주 생긴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 특정 음식에 민감해진 것 같다. 정신신경 관련.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된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대사체중 관련. 복부 지방이 늘었다.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이 잘 줄지 않는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성이다. 5. 생활 속 실천 팁. 염증을 줄이는 방법. 만성염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1. 항염식단. 음식이 곧 약이다. 핵심 원칙. 줄여야 할 것.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과도한 오메가6 지방, 가공식품. 늘려야 할 것. 채소, 과일,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식이섬유. 항염식품. TOP 10. 강황심황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집니다. 하루 2분의 1 티스푼을 음식에 넣어 섭취하세요. 지중해식 올리브 오일 올레오칸탈 성분이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생강 진저롤 성분이 전통적으로 염증 완화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베리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지표를 낮춥니다. 녹차 카테킨과 폴리페놀이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마늘과 양파 알리신 성분이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는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다크 초콜릿 플라바놀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합니다. 식단 변화 실천 팁.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변화를 주세요. 주 3일은 식물 중심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설탕 음료 대신 녹차나 물을 마시세요. 매 식사에 색이 다른 채소를 최소 2가지 이상 포함하세요. 이 규칙적 수면. 염증 관리의 은밀한 무기. 수면은 염증 관리에 있어 가장 과소평가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적의 수면을 위한 전략. 일관된 수면 스케줄.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을 18에서 20으로 유지하고 빛과 소음을 최소화하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을 중단하세요. 수면 의식 만들기. 취침 전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의 루틴을 만드세요. 과학적 근거. 서울대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염증 지표인 CRP를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면 염증 지표가 63%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운동 강도와 회복의 균형. 염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를 주 150분 하루 30분, 주 5일. 근력 운동 주 2-3회, 8-10가지 동작을 8-12회 반복. 유연성 운동. 요가, 필라테스, 정적 스트레칭을 주 2-3회.
자연 속 운동숲 목욕이나 자연 속 걷기는 추가적인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극단적 지구력 운동 후에는 일시적으로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염증 다스리기.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명상과 마음 챙김. 하루 10-15분의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깊은 호흡 4-7-8호흡법.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방법을 하루 3번 실천하세요. 자연과의 접촉. 주 2시간 이상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디지털 디톡스.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은 전자기기로부터 벗어나세요. 과학적 근거. 연세대 스트레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명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염증 지표가 평균 27% 감소했으며 불안 수준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5장 건강관리. 항염의 핵심 전장. 장내 미생물 균형은 전신 염증과 면역체계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 증진 전략.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 최소 25-30종류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일주일에 섭취하세요. 발효식품 활용. 김치, 콤부차, 캐피어, 된장 등의 전통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필요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항생제 피하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에는 장내 미생물 회복에 신경 쓰세요. 장 건강 점검의 중요성. 국내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만성 염증성 질환자의 약 80%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발견된다고 보고합니다. 장 건강 개선만으로도 만성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독소 노출 줄이기. 환경적 염증 요인 관리. 우리 생활 환경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 깨끗한 물 마시기. 수돗물은 정수기를 통해 여과하여 마시세요. 유기농 제품 선택. 농약과 화학 첨가물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특히 음식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은 BPA 등 내분비 교란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청정기 사용, 실내 식물 배치, 정기적인 환기를 실천하세요. 유해 화학물질 줄이기. 천연 성분의 세제,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을 선택하세요. 6. 실제 사례와 회복 이야기. 사례 1. 직장인 김호 씨 42세 남성. 10년 넘게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항염증 식단에 대해 알게 되어 6개월간 실천했더니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화불량도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가장 놀라운 건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2.8에서 0.7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사례 2. 주부 이호 씨 38세 여성. 출산 후 피부가 엉망이 되고 관절통이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그냥 산후 변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결국 자가 염증 점검을 해보니 7가지 중 5가지가 해당됐어요. 장 건강 관리와 수면 개선에 집중했더니 3개월 만에 피부가 깨끗해지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사례 3. 은퇴자 박오우 씨 67세 남성.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특히 기억력 감퇴가 심각했죠. 치매인 줄 알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의사는 만성 염증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6개월간 항염 식단과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관리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만성 염증 조기 인식의 중요성.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질병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현대의학은 점점 더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만성 염증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만성 염증의 7가지 신호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건강을 되돌릴 기회입니다. 만성 염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줄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큰 효과. 만성 염증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5분 걷기, 하루 한 끼 항염 식단으로 바꾸기, 취침 전 10분 명상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가공식품 하나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3개월만 지속해도 염증 지표가 평균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염증 관리는 단순히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미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시작하는 염증 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만성 염증은 유전적 요소도 있지만 환경과 생활 습관의 영향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가족 산책이나 하이킹, 함께 건강한 식사 준비하기, 충분한 수면 존중하기,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나누기. 이런 활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이자 예방입니다. 만성 염증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항염 생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